네, 안녕하세요. 온라인 명사 특강 공장 자동화를 위한 로봇팔 프로그래밍 강의를 맡게 된 고강태라고 합니다. 자, 오늘 공장 자동화에 사용하는 여러 가지 로봇 구조 중에서 로봇팔을 사용한 부분을 강의를 진행하게 될 거고요. 본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공장 자동화에 쓰이는 여러 가지 로봇에 대해서 좀 기본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고요. 공장 자동화에 이제 로봇팔과 같은 형식의 로봇들이 많이 쓰이는데, 이런 로봇팔의 구성 요소들, 그 다음에 어떤 이론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움직이는지, 그런 하드웨어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제가 준비한 키트로 구현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키트를 제어를 하기 위해서 로봇팔에 아두이노를 통해서 프로그래밍을 해서 로봇팔의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전체적인 내용은 이런 내용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주로 이제 저는 서버 모터를 아두이노로 제어를 해서, 서버 모터가 이제 제가 준비한 키트는 4개의 서버 모터로서 로봇팔에 4군데에서 이런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그런 4개의 자유도를 가진 로봇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아두이노 IDE를 통해서 제어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저희가 살펴볼 수가 있고요. 이런 그 확장 보드라든지 이런 드라이브 보드를 통해서 아두이노가 어떤 방식으로 제어하는지도 다시 한번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제가 준비한 부품은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인터넷 그 쇼핑몰에서 많이 구입을 할 수가 있는 키트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부분이 아두이노를 이용해서 서버 모터 한 4개에서 혹은 최대 6개까지 이용해서 로봇팔 같은 것을 구성을 하는데요. 그런 팔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제어를 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조이스틱 2개로서 전체 로봇의 그 방향하고, 그 다음에 팔의 길이 조절이라든지, 그 다음에 마지막 손을 이용해서 무엇인가를 잡는다든지 이런 행위를 하는 그런 동작을 조절할 수 있는 것으로 조이스틱을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버 모터를 4개를 사용하다 보니까 조금 전력이 좀 많이 필요해서요. AA 배터리도 가능하지만 18650 배터리를 사용했습니다. 여기서는 AA 배터리로 해도 사용하시는 데는 큰 무리가 없는데요. 단지 이제 18650 배터리는 조금 높은 전류를 제공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장시간 혹은 좀 더 힘이 센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로봇팔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그 팔의 관절들하고, 그 다음에 팔의 그 연결 부위를 조립하고 연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M3 정도 크기의 볼트하고 너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전체적으로 첫 번째 내용을 한번 들어가서 보면요. 공장 자동화에 사용하는 로봇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그 각 국가별로 로봇을 분류하는 기준들이 있지만, 산업용 로봇의 처음 시발자람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굉장히 산업용 로봇을 많이 썼던 곳이 일본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오래전부터 로봇의 분류를 이렇게 6가지 분류를 하고 있고요. 또 미국도 이제 여러 가지 산업에 관련해서 다양한 로봇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크게 4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2가지 정도 조금 더 이제 세밀화된 분류를 가지고 있고요. 여기 3단계부터 해당하는 로봇으로 보통 분류를 하는데, 저희가 공장 자동화에서 쓰이는 거는 뭐 모든 클래스에 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굉장히 인공지능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포함하고, 그다음에 다양한 센서를 달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지능적인 그 처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분류 체계로서 보통 이제 로봇을 본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로봇의 사실 이제 공장 자동화에 쓰이는 주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들은 이렇게 무거운 물건을 운송한다든지 이런 용도로도 많이 사용을 하죠. 사람이 직접적으로 사람의 근육을 써가지고 움직이긴 어려운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정밀하게 이제 그 도달한다든지, 정밀하게 조립을 한다든지, 정밀한 위치에 용접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로봇이 굉장히 더 사람보다는 효율적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반복적인 동작이라든지, 그 다음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일관된 그런 동작을 해야 될 경우도 로봇이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 3가지가 실제 공장 자동화에 쓰이는 로봇들의 특성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쓰이는 용도에 따라서요. 그래서 일본이 사실은 굉장히 큰 로봇 대국이기도 하고 산업용 로봇을 가장 많이 쓰이는 곳이기도 한데요. 일본하고 독일 같은 나라들이, 우리나라가 몇 년 전부터 거의 세계 탑
다른 나라가 쫓아오지 않을 정도로 우리나라가 2배 이상의 차이로 산업용 로봇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 산업용 로봇을 사용한다는 이 수치는 10,000명당 이런 키를 사용한다는 거니까 굉장히 큰 수치죠. 거의 8%, 그죠? 8%, 9%에 해당하는 게 로봇이 사용되고 있으니까요. 굉장히 큰, 그리고 넓게, 폭넓게 그 로봇을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래서 이런 로봇들은 여러 가지 기계 장치라든지, 그 다음에 무거운 물건을 이동한다든지, 그 다음에 고위험 지역의 뭐 용접이라든지, 그죠? 그 다음에 페인팅 작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조립 작업들, 그 다음에 위험 지역의 어떤 감시라든지 이런 데에서 많이 쓰이겠죠. 그리고 지금은 한 10년 전에도 그 쓰나미 때문에 일본에서 발생한 그 후쿠시마 원전 같은 데도 로봇을 투입해서 그 원전의 방사능을 방지하려고 했었는데, 뭐 그런 용도로도, 그런 용도로서 위험을 대체하고, 그 다음에 정말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곳에 여러 가지 로봇이 쓰이고 있죠. 물론 국방에 대한 내용도 있을 수 있겠지만, 실제 공장이나 산업 현장에서도 지금 여기에 빨갛게 제가 표시한 이런 위치에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로봇이 꼭 공장에만 쓰이는 건 아니죠. 우리가 주변에 일상생활에 봐도 지금은 로봇을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가까운 사무실 근처에 어떤 매장만 가더라도 이런 서빙용 로봇도 요즘은 있죠. 그리고 요즘은 그 배달 문화가 또 발전을 하다 보니까 배달 전문 음식점이 전체적인 요리를 만들고 요리를 출하시키는 그런 부분도 로봇이 처리하는 그런 서비스업도 생겨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킥보드라든지 전동보드 같은 걸 많이 타는데요. 그런 것도 하나의 로봇의 일종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드론도 로봇의 일종이기도 하고요. 자, 이렇게 일상생활에도 많이 쓰이고 있지만 앞부분에서 보셨듯이 산업 현장에서부터 발전을 했고 산업 현장에서 제일 많이 적용이 되고 효과적으로 쓰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공장 자동화용 로봇을 보시면은 많은 종류들이 이렇게 팔 형태로 사람의 팔을 좀 모사한 것 같은 형태로 많이 사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거운 물건을 짚고 정밀한 위치에 놓고 그다음에 반복적으로 그런 기구들을 움직인다든지 이런 그 용접을 한다든지 하는 작업들에 많이 쓰이다 보니까 본체가 어딘가 고정이 되어 있고 맨 끝에 사람의 손에 해당하는 정밀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손 같은 것들이 장착이 되어 있는 로봇 팔들이 가장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이번 시간에 제가 준비한 것도 이런 팔을 간단하게 키트로서 그 다음에 서버 모터가 동력원이 돼서 처리하는 것을 진행을 하는 것이고요. 이런 산업용 로봇들에는 이렇게 고정된 공간 같은 데서 이렇게 움직이는 저런 로봇들을 어떤 위치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좀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고정된 공간에서 반복적인 작업을 수행하는 용도가 많고요. 지금 이제 이 부분은 뒤에 저희가 2장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볼 거고 이렇게 고정된 위치에서 상하의 위치라든지 회전과 상하의 움직임 그리고 회전하고 이런 회전이 복합적으로 결합된 움직임들 그 다음에 아래 위 높이가 같이 동시에 회전이 되는 이렇게 복합적인 로봇들이 현실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자유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유도가 여기 맨 첫 번째를 보시면 그게 3가지 정도의 움직임을 가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첫 번째 것처럼 3가지지만 회전 운동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구현하는 그런 자세한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로봇 팔을 구현하는. 그래서 로봇 팔은 크게 움직이는 회전이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나간다든지 이런 방향성을 가진 그 조인트라고 하는 부분으로 구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조인트하고 조인트 사이가 연결이 되는 링크라는 부분으로 크게 봐서는 구조 혹은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성된 것들이 구조화돼서 그림에 보시듯이 몸체가 위로 뻗고 그 위로 뻗은 그 링크 조인트 부분에서 다시 링크가 연결이 돼서 다른 조인트하고 연결이 되고 또 링크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여기 이제 집게 같은 형태의 갈고리 같은 형태의 그런 손모습의 그런 기구가 달린 이런 형태들이 그 로봇 팔로서 많이 제작이 되고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절하고 링크로 연결이 된다는 거. 사람의 팔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저런 그 로봇 팔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사람의 우리 그 팔처럼 자유롭게 좀 움직이면서 맨 마지막에 손이 무언가 정밀하게 처리를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것이 맨 마지막에 붙는 형태로 보통 많이 구현이 됩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듯이 로봇 팔하고 사람의 팔을 비교한 그림이 있는데요. 이런 그림처럼 그 로봇 팔은 어느 부분이 어딘가 고정이 되어 있고요. 그 고정된 위치에서 링크가 연결이 돼서 조인트들이
다양하게 다수로 연결이 된 후에 맨 마지막 종단에, 맨 끝에 사람의 손에 해당하는 자세한 툴이 하나 들어가는 형태가 보통 많이 구현됩니다. 그런데 이런 그 조인트라고 하는 거는 저렇게 다수의 저런 조인트가 있을 수도 있지만 단순하게 하나의 조인트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인트를 두 가지 종류로 로봇 분야에서는 분류를 하는데요. 병진 조인트하고 회전 조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게 봐서는. 그래서 병진 조인트 같은 경우는 회전 같은 것들이 없이 앞뒤로 한 방향으로만 움직이는 것을 보통 그 병진 조인트라고 얘기를 하고요. 우리가 보통 실린더라고 하는 것들이 이런 종류에 들어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혹은 레일 위의 기차 같은 경우도 하나의 병진 조인트 같은 구조라고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요? 한 방향으로 기차 같은 것도 움직이고 하니까요. 그 다음에 회전 조인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관절처럼 회전 기능이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 이 회전 조인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회전 조인트에는 이렇게 스텝 모터라든지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전기 구동 스텝 모터 같은 거, 모터 드라이브를 포함한 그런 모터들이 같이 장착이 되어 있는 것이 보통이고요. 그래서 이런 회전 조인트는 조인트 플러스 링크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저런 그 조인트가 있는 로봇들은 자유도가 중요한데요. 그래서 자유도에 따라서 어떤 방향으로 이 조인트가 그 다음에 링크가 회전이 되고 움직일 수 있냐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연적인 좌표계에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6방향의 자유도를 보통 표현을 합니다. 비행기라든지 아니면 배라든지 아니면 우주선이라든지 아니면 사람의 움직이는 방향이라든지 개인 캐릭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두 상하, 좌우, 위, 아래 방향으로 직진성만 갖는 것이 아니고 회전성질을 같이 갖을 때 이런 자유도를 몇 방향의 자유도를 갖느냐, 몇 자유도를 갖느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DOF라는 약자를 쓰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과정에서 이 시간에 다루는 것은 4가지 자유도를 가진 키트를 사용해서 실습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런 그 자유도를 가진 기계들이 작업 공간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좀 나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앞에 보셨던 그림하고 동일한 그림인데 로봇의 이런 관절이 병진형이냐 조인트형이냐에 따라서 직교좌표형, 직각좌표형, 기둥형이냐 혹은 다관절형, 인간형 혹은 셀렉티브 컴플라이언스라고 해서 수능형 로봇으로 분류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수능형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모든 방향으로 360도로 모든 관절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움직이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각각 그 특징적인 것들만 좀 살펴보고요. 종류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직교좌표형, 직사각형, 기중기형 같은 경우는 옆에 그림에서 보듯이 앞뒤 방향하고 상하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이 Z 방향으로 또 움직일 수 있는 3개의 자유도를 가진 형태가 보통 많이 쓰이고요. 이거는 우리가 산업 현장이나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봅니다. 건물을 짓는다든지 하실 때 보면 크레인 같은 거 있죠. 그런 부분들이 이런 직교, 직사각형, 기중기형이 될 겁니다. 그리고 공장에 크레인 같은 거 있죠. 큰 물건 같은 걸 나르는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일상생활에도 있습니다. 3D 프린터. 혹시 집에서 3D 프린터나 아니면 학교나 회사에 있는 3D 프린터를 보시면은 이런 직교좌표형 같은 움직임을 갖습니다. 그리고 원통형 같은 경우는 원형 회전되는 몸체를 가지고요. 그 원형 회전이 되는 몸체에서 상하로 움직이면서 앞부분에 이제 직교좌표형처럼 Z축으로 움직이는 이런 맨 마지막 종단 링크가 달려있는 것들을 보통 원통형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여기 직교형에 비해서 원통형으로 이 회전이 들어갔다는 것만 제외를 하면은 거의 동일한 구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로봇들은 다수의 공간에 자기 작업 공간 내에서 자유롭게 조금 주변을 움직이고 그 이동이라든지 그 정밀한 작업을 해야 되니까 이런 원통형을 기반으로 발전을 했다고 보면 될 것. 그리고 이제 구형 같은 경우는 원통형에서 발전을 해서 병진 관절로 되어 있는 것이 하나가 있고 회전 관절이 2개 있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그 구형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다관절형인 인간형이라고 보통 부르는 건데요. 이거는 모두 회전 관절로 구현이 되어 있는 겁니다. 회전 관절로. 그래서 밑에서 보시면 몸체에 해당하는 퍼스트 A6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도 회전이 되고요. 링크에 연결된 2번째 관절도 회전이 되고 또 링크에 연결돼서 3번째 관절도 회전이 되고
그다음에 네 번째도 회전이 되고, 마지막 최종 툴도 회전을 할 수 있는 그 인간의 팔과 거의 유사한 형식을 이 다관절형, 회전형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지금 대부분의 큰 산업 현장들에서는 이런 그 인간형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많이 보이고 그 우리 뉴스라든지 이런 데도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광고 같은 데도. 그래서 저런 그 로봇이 실제 어떤 툴을 움직여서 뭔가 조작을 하고 이동을 하고 처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프로그래밍적으로 어떤 위치로 가라고 하는 명령을 내려야 되는데, 그래서 좌표계를 보통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로봇이 설치되는 위치에 기준이 되는 월드 좌표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 조인트가 관절이 움직이는 해당하는 관절의 좌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관절에 따라서 병진 관절이나 회전 관절에 따라서 좌표계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병진 같은 경우는 앞뒤로 움직이니까 직교가 될 거고요. 회전 같은 경우는 회전 좌표계가 되겠죠. X, Y, Z축을 바탕으로 하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맨 마지막에 로봇의 맨 마지막에 달려있는 툴 좌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그 툴이 움직여서 어느 부품이라든지 아니면 용접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야 되니까 저 툴을 좌표계를 통해서 움직여서 해당하는 그 동작을 수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런 그 로봇을 앞에서 살펴봤던 이런 그 로봇 팔을 제가 이제 구현을 해서 실습을 할 건데요. 그것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동적인 처리를 하기 위해서 서버 모터를 사용을 합니다. 여기서는. 그 다음에 서브 모터는 디지털 신호를 이용해서 PWM이라고 하는 디지털 신호를 이용한 아날로그 효과를 내는 그런 신호를 써서 저 회전의 속도라든지 강도를 조절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아두이노의 아날로그 포트나 디지털 포트 어느 것을 써도 다 가능하니까 선택을 했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많이 보실 수 있는 그 로봇 팔류의 그런 그 모듈들은 대부분 서버 모터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버 모터를 사용하게 되면 각도를 정밀하게 조절할 수, 서버 모터가 아닌 일반적인 직류라든지 교류 모터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어느 각도만큼만 이동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디지털 신호로 되는 PWM 신호를 사용하게 되면은 움직일 수 있는 각도만큼만 그 진폭을 전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서버 모터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서버 모터를 위해서 구현하고 그 다음에 연동을 하기 위해서 아두이노 우노를 사용하고 있고요. 우노의 확장 보드로서 그 조금 편리하게 꽂을 수 있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두 가지 모터를 직결해서 연결할 수 있는 모터 드라이브 확장팩이 포함되어 있는 키트를 제가 좀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서버 모터를 디지털 포트 용으로만 PWM 신호를 제어하는 용도로만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뒤에서 저희가 조립할 때 또 설명이 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서버 모터는 총 4개가 들어가고요. 그래서 4방향의 회전을 갖는 다관절형이 되는 거죠. 그리고 4방향의 회전을 처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4가지 자유도를 가진 로봇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서버 모터는 말씀드렸듯이 PWM 신호를 받아서 0도에서 180도 정도 회전을 하도록 되어 있는 서버 모터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서버 모터를 기계적인 장치의 힘으로서 변형을 하기 위해서 이런 그 아크릴로 되어 있는 판넬을 조립을 해서 서버 모터하고 각도를 조정해서 이렇게 조립을 하는 방식으로 일반적인 키트들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뉴얼이 같은 부분에 명시가 되어 있는 이 각도 부분을 좀 잘 맞춰야 이게 로봇이니까 처음 로봇의 기본적인 그 위치라든지 동작이 세팅이 돼야 되거든요. 그 뒤에 이제 저희가 10도를 움직여라, 80도로 움직여라 하면 그 위치부터 정밀하게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 이런 각도 부분을 좀 주의를 해서 조립을 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로봇 팔을 제어하기 위해서 조이스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이스틱은 상하 좌우로 움직이죠. 보통 일반적으로. 그래서 상하 좌우의 움직임의 그런 값을 저항값의 변화로 해서 아날로그 값으로 출력을 합니다. 이 조이스틱 자체가. 그래서 아날로그 포트를 사용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이런 그 형식의 조이스틱은 보통 조이스틱 하시면 여러분 게임할 때도 보시면 알겠지만 무슨 공격이라든지 뭔가를 그 액션을 취하기 위해서 버튼 같은 걸 누르잖아요. 그래서 조이스틱에 버튼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버튼에 해당하는 출력이 여기 가운데 보통 위치를 하는데요. 근데 이 버튼에 해당하는 값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X, Y, Z 방향의 값으로서 전달이 됩니다. 자, 그런 점은 아마 여러분이 이제 한 학기 동안 아두이노 실습을 하시면서도 살펴봤을 내용이긴 한데요. 자, 그래서 이런 조이스틱을 이용해서 그 실제 로봇의 전체적인 회전하고 로봇팔의 높낮이, 그다음에 로봇팔의 맨 끝에 달려있는 툴인 손의 움직임을 제어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로봇팔의 전원 동력을 18650이라고 하는 배터리를 사용하고요. 18650 자체는 그 일반 AA 배터리보다 조금 높은 전류를 사용할 때 보통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3V짜리입니다. 그래서 3V 직결로 해서 7V짜리 출력을 갖는 이 배터리 홀더를 사용해서 우리 전체 로봇팔의 동력으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일반적인 로봇에 대한 내용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제가 선택한 키트의 주요 로봇팔에서 사용되는 그런 구조물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다음 시간에는 실제 이런 그 구조물들하고 이런 그 정기적인 장치를 이용해서 로봇의 그런 회전 관절을 어떤 식으로 이제 구현을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조립이 되는지를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아두이노를 통해서 서버 모터를 제어하는 부분도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